구독. 지난 31회 및 32회는 감정선 정리, 출생의 비밀, 관계 재정비가 한꺼번에 몰아친 회차였죠. 그렇다면 33회 및 34회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이 아닌 행동의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다음 방송분에 대한 분석을 뇌피셜로 깔끔하게 정리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KBS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33회 및 34회차 분석형 뇌피셜 리뷰 쓰달TV입니다. 쓰달TV 지난 회에서 독수리 술도가 대표 마광숙은 LX호텔 회장 한동석의 사고 소식에 무너졌고 응급실에서 사랑을 자각하는 눈물 포옹이 터졌습니다. 전 남편을 사고로 잃은 트라우마가 동석에게 겹쳐지면서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던 거죠. 광숙의 트라우마와 자신을 향한 사랑의 감정을 확인하게 된 동석은 이런 여린 광숙을 더 아껴주고 하루빨리 곁에서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을 굳힐 것으로 보입니다. 광숙의 가족들을 이해해야 할 사람들이 아닌 같이 가야 할 사람들로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숙의 시동생들에게 친형처럼 자연스럽게 다가갈 방법을 생각하고 그런 실천하는 장면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셋째 흥수가 창업한 토스트 가게를 방문하여 도와줄 일은 없는지, 대달은 어떻게 하는지 등을 묻고 동석은 아무런 말 없이 흥수에게 미소를 남기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고 가게를 떠납니다. 그 후 곧바로 LX호텔 비서실을 통해 직원들 회의용 간식으로 토스트를 대량 주문 넣고 다음 날엔 직접 가게로 와서 LX호텔로 배송될 빵을 직접 나르더니 급기야 배달 트렁크를 함께 정리하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배달을 도우러 왔던 옥부는 흥수가 모든 일 처리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오빠, 아니 점장님, 무슨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네요. 라며 칭찬하지만 흥수는 LX호텔 한 회장이 다 도와주고 간 것이라고 실토하고 농담하지 마요. 무슨 회장님이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해요? 그러게 말이다. 나도 보고도 안 믿긴다. 그날 밤 흥수는 내일 장사 준비를 하며 한 회장 같은 형 하나 더 있어도 좋겠다. 라며 혼잣말을 합니다. 이런 회장님이 또 있을까요? 너무 좋게만 표현되면 짜증나는데 안재욱 배우가 열연하는 한동석 회장은 나쁜 남자 이미지로 그려내도 밉게 안 보일 듯합니다. 두 번째로 둘째 천수가 여동창 미순인의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도와줄 때 일부러 바이어 미팅을 일찍 마치고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 컵라면 2개를 사서 야식으로 건네며 군 생활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군 생활할 때 먹었던 라면보다 훨씬 맛있다며 같은 부대에서 군 생활했던 사람들만 공유할 수 있는 추억들을 하나 둘 꺼내놓기 시작하고 잠시 대화 없이 라면을 후루룩 먹던 동석이 조심스럽게 광숙에 대한 마음이 진심임을 이야기합니다. 마 대표는 그냥 형수가 아니라 너희 누나잖아. 그 누나 웃게 하려면 나부터 형 노릇 잘해야 하고 천수와 동생들이 편해야 그 사람도 편할 것 같아서 나름 노력하는 거야. 그 말에 천수는 잠시 젓가락질을 멈추고 조용히 라면 국물 한 숟가락을 들이키며 말보다 진짜 행동이네. 라며 이런 남자가 형수의 곁에 있다는 것에 안도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이번 주는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주는 동석의 멋짐이 뿜뿜하는 회차가 될 듯합니다. 과연 이 전략이 광숙 시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동석은 아무런 탈 없이 광숙의 마음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예상되는 장면은 넷째 범수와 독고탁의 딸 세리와의 관계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것을 참지 못하는 독고탁의 반격입니다. 지난 회차를 상기해봤을 때 범수는 집 나간 세리를 찾으러 다니게 되고 결국 찾아내고야 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패턴과는 다르게 소극적이지도 참고만 있지도 않겠다는 강한 감정을 표출하게 됩니다. 범수는 이런 모든 상황이 자신의 탓이라며 미안함을 표현하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세리를 설득합니다. 교수님 잘못 아니에요. 다 우리 부모님과 제 탓이에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으셨을 교수님과 교수님 가족들을 생각하면 부모님 얼굴도 보기 싫고
저도 멀리 떠나서 빨리 잊혀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아니야. 나도 좋아하고 있으면서도 말도 못하고 집안끼리의 악연만 생각하며 회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이젠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해질게. 그리고 사랑한다. 교수님, 범수는 세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에다 데려다주며 독고탁과 세리 엄마 미애에게 자신도 세리를 좋아한다고 공표하지만 독고탁은 매몰차게 범수를 쫓아내고 그날 밤 해외로 도피 중인 소전무에게 전화를 합니다. 독수리 술도가 넷째가 우리 세리를 흔들어 놨어. 지금 집안이 엉망이야. 당장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것들 갈라놔. 예, 바로 입국 준비하겠습니다. 독고탁은 옛날에 자주 쓰던 방법을 충동원에서라도 독수리 술도가와 술도가 사람들을 눈앞에서 만들라며 협박의 명령을 합니다. 앞으로 빌런 독고탁의 반격이 흥미롭긴 하지만 범수 한 명이 아니라 독수리 술도가 형제들과 광수 한 회장 모두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라 소전무와 독고탁이 쉽게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독수리 술도가 막내인 강수가 지금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아직까지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네요. 독고탁이 가출한 세리를 찾으러 독수리 술도가 형제들의 거처에 막무가내로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며 강수에게 옷이 아닌 사람은 빠져. 라고 소리칠 때 가족들 누구도 즉각적인 항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강수가 많이 놀라는 장면이 나왔죠. 앞으로의 복선이라 생각되네요. 자신의 출생과 관련하여 의문을 품고 있는 강수, 모든 비밀의 키를 쥐고 있는 세리 엄마 미애, 독수리 술도가 형제들 중에서도 넷째 범수만 강수의 출생에 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 이러한 비밀들이 밝혀지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범수와 세리가 강수의 존재와는 상관없이 둘만의 사랑을 위해 직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관계가 꼬일 것을 예상하고 둘 관계를 정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강수와 세리가 남매간이라는 사실이 공론화되면 강수는 형 범수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독수리 술도가를 떠나 모든 것을 버리고 홀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강수는 이런 상황에서 친엄마의 등장이 대답지만은 않습니다. 자신을 술도가 문 앞에 버려놓고 남의 자식이냥 돌봐줬던 이유도 모르겠고 술도가 운영자금 횡령으로 진짜 가족으로 알고 살아온 형들 집안에 폐를 끼치고 독수리 술도가를 헐값에 인수하려고 추잡한 짓을 일삼고 세리가 강수의 롤모델인 범수를 좋아하는 것을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막아서는 것도 모든 것이 악연이라는 생각만 들게 하는 상황입니다. 언급이 없었던 둘째 천수와 미순의 관계도 순탄하게만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에 유학가 있는 딸의 전화에 고심이 많은 딸바보 천수를 바라보는 미순의 눈빛은 아직까지 자신이 들어갈 틈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수가 딸을 만나러 미국 방문을 계획한다면 둘의 관계는 진지한 만남 이전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난번 쓰달TV 방송에서는 미순의 전 남편이 등장해서 관계의 복잡성이 증폭될 것으로 분석했는데 예상이 빗나갔죠. 이번 회차에서는 그런 내용이 펼쳐질까요? 결론 부분으로 며칠 뒤 광수기 독수리 술도가 형제들과 저녁을 먹다 말고 불쑥 물어봅니다. 요즘 한 회장이 본인이 말한 대로 잘 지키고 있냐고 떠보듯이 물어보자 형처럼 좀 든든하죠. 흥수는 고개를 돌리며 입꼬리를 올렸고 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모습을 본 광숙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날 밤 동석에게 전화를 걸어 기쁜 마음을 전달합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시동생들이 당신을 형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꺼봐요.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회차에 어떤 커플의 전개가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회차 뇌피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